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71쪽에 있는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기 앞서 선생님이 잠시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삼각함수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만든 함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삼각함수를 배워서 다양한 삼각함수의 성질과 공식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2라는 것과 한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우리는 나머지 변의 길이인 높이와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공식을 이용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삼각형은 모든 도형의 기본이자 현대 기술에서 매우 활용이 높은 도형으로 삼각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워서 그것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 왜 삼각형이 모든 도형의 기본인지 현대 기술에서 활용도가 높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처럼 삼각형의 성질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다각형은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사각형의 경우에는 내부에 대각선을 하나 그음으로써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죠. 또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오각형의 경우에는 내부에 대각선을 두 개 그음으로써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거꾸로 하면 우리는 여러 개의 삼각형을 조합함으로써 어떠한 모양의 다각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성질은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컴퓨터 그래픽, 즉 CG의 기본 단위로 삼각형을 이용함으로써 CG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사진 자료 하나를 볼 건데요. 이 사진은 CG를 이용해서 현실감 있게 나타낸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면에서 색깔을 다 빼내게 되면 이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보면 화면이 깨져 있는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곳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삼각형들을 잘 조합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 모형 또는 다각형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에다가 색깔을 입히게 되면 이와 같은 현실감 있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그래픽 즉 CG에 삼각형의 성질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삼각형은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각형을 구성하는 건 세 변입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그 삼각형은 단 하나의 형태로 확정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삼각형이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리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3, 4, 5는 피타고라스 수이므로 이러한 모양의 직각삼각형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3과 4와 5로 갖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유일하죠. 즉 변형될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에 힘을 가해서 이거 삼각형을 찌그러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찌그러뜨려지지 않고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단 하나의 형태로 확정되고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각형과 같은 도형을 생각해 보시면 네 변의 길이가 주어져더라도 이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 모형이 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이 꼭지점에다가 옆으로 미는 힘을 주어준다면
이 직사각형이었던 형태는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 형태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즉 외력에 의해서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안정도, 즉 튼튼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 삼각형을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들어낸 구조로, 이런 구조들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튼튼함을 보유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형이고, 우리는 그러한 도형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많은 내용을 학습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로 넘어가 삼각함수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71쪽을 보시면 먼저 삼각함수에 대한 본문을 읽기 전에 개념 열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7m인 상진이가 가로등에서 4m 떨어져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는 4m였다. 자, 이럴 때 가로등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써있죠.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 ABC와 여기에 있는 삼각형 AB'C'인 경우에는 이 공통의 각을 갖고 있고 직각을 하나씩 갖고 있으므로 두 각이 서로 같은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닮은 도형에 대해서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 닮은 비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 삼각형 ABC와 AB'C' 삼각형의 닮은 비를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4와 8로 1대2가 되므로 높이의 길이도 닮은 비에 의해서 가로등의 높이는 3.4m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이 각 BAC를 세타라고 할 때 삼각형 ABC에서의 탄젠트 세타와 삼각형 AB'C'에서의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각각 구해보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면 4분의 1.7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8분의 3.4인데 이를 약분하게 되면 앞에 있는 4분의 1.7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즉 값이 유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열기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 삼각함수에 쓰이는 용어인 여기 왼쪽을 잠깐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이미 접해본 기호입니다. 중학교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정의했던 삼각비였죠. 중학교에서는 삼각비를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에서만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삼각비의 정의를 일반각으로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일반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라는 정의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이 그 다음 줄부터 이 71쪽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을 잠시 읽는 것을 넘겨놓고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뜻에 앞서서 삼각함수의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삼각함수의 키워드는 바로 각과 주기성입니다. 먼저 각이란 우리가 함수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함수였죠. 그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그 함수의 원인으로서 각을 사용할 겁니다. 이때 각으로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호도법을 사용할 건데요. 호도법은 우리가 앞 수업에서 배웠듯이 단위, 즉 라디안이란 단위를 쓰는 각의 체계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왜 호도법을 사용해서 삼각함수를 나타낼 것이냐면, 호도법을 사용하게 되면 각과 관련된 공식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 예를
밑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60분법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공식이 있었나요? 예, 호의 길이 L은 2πr 곱하기 360도분의 x도라는 공식을 이용해야 됐죠. 하지만 호도법을 이용한다면 우리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L은 r세타라는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S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라는 60분법의 공식이 호도법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세타라는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두 가지 예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60분법을 사용하는 것보단 호도법을 사용할 때 굉장히 공식이 간단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삼각함수의 미적분 공식이 간단해지는데도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함수의 원인인 각을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키워드인 주기성은 무엇이냐? 자, 주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 일정한 간격이나 시간을 두고 어떤 현상이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현상의 한 마디를 주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앞서 수업에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이와 같이 우리 각을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 있죠. 그리고 어떠한 동경이 주어졌을 때 그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해당하는 이 회전량을 바로 각이라고 하는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2파이, 즉 60분법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360도, 즉 한 바퀴를 주기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경 OP를 나타내는 일반각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n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2n파이의 의미는 뭘까요? 2n파이는 2파이 곱하기 n으로 2파이가 바로 회전의 한 바퀴를 나타내는 양이죠. 그럼 이 n은 뭐겠습니까? 회전한 바퀴 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몇 바퀴를 회전하더라도 이 일반각에 따르면 동경은 항상 OP로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2파이를 주기로 동일한 동경을 나타내는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삼각함수에서는 그 결과도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어놓은 순서에 따라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내려볼 건데요. 먼저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기에 있어서 바로 삼각함수는 각을 원인으로 하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원인인 각 세타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을 그리는데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타가 이만큼의 각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동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 즉 P, 이 교점 x, y라는 교점을 구하는데요. 이때 이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떠한 특정한 원인, 즉 세타가 주어졌을 때 반지름의 길이인 R분의 교점의 y좌표인 y를 이용해주면 이 값이 유일하게 하나 나타나게 되겠죠. 또 다른 값의 b를 생각해보면 동일한 원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r분의 x라는 값도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또 세타라는 원인이 주어졌을 때 이 교점의 좌표인 p를 이용해보면 x분의 y라는 값도 유일하게 결정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세타라는 원인이 주어졌을 때 동경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는 값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각과 이 나타나게 되는 이 값 사이의 관계를 바로 삼각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r분의 y로 나타나는 이 녀석은 사인 함수,
r분의 x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함수는 코사인 함수, x분의 y로 나타나게 되는 이 함수를 탄젠트 함수라고 하겠고, 이 세 개를 모두 통틀어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일컫겠다라는 게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반대로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그 값을 이용해서 원인인 각을 되찾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으로서 삼각함수의 식을 외우지 마시고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이 과정을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앞으로 배울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삼각함수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정의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원인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 세타만큼을 가진 동경을 하나 그리고 그 동경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서 그 원과의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 x좌표와 y좌표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세워서 삼각함수를 정해야 한다 라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넘어올게요.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즉 이곳을 시초선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즉 여기 있는 빨간 선, 이 선이 바로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이 되겠죠.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을 p, x, y라고 하면 우리 이때 반지름 r과 x, y 좌표를 이용한 r분의 y라는 값, r분의 x라는 값, x분의 y라는 값은 r의 크기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집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우리가 보장이 됐냐면 여기 개념 열기 두 번째 내용이었죠. 각이 일정하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봤을 때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r의 값에 관계없이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원인 하나에 결과가 오직 하나의 값으로 대응이 되니까 이 세타와 r분의 y라는 관계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세타와 r분의 y의 관계를 사인 함수, 세타와 r분의 x의 관계를 코사인 함수, 세타와 x분의 y의 관계를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 이 동경 세타에 대한 동경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 P의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세타와 그 좌표의 값들을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인 사인과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를 정의할 때 길이가 아니라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길이의 비가 아닙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므로 그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삼각 B의 경우에는 길이의 비였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만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삼각 B의 경우에는 0도에서 90도인 국한된 각에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을 일반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 내렸죠.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길이의 비가 아닌 좌표를 이용해 만든 것이므로 그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를 이용해서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를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점 O와 점 P 마이너스 4,3
즉 이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OP의 길이가 즉 이 중심을 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보면 OP의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럼 우리 저 각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은 5분의 반지름 5분의 교점 P의 y좌표인 3이 돼서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코사인은 여기 위에 있는 공식처럼 저 원의 반지름인 5분의 그 다음 교점 P의 x좌표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식처럼 교점의 x좌표분의 y좌표 값이므로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기존의 삼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정의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꼭 기억하신다면 뒤에서 이어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삼각함수가 정의되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교재 문제 1번과 예제 1번과 그 아래에 있는 문제 2번까지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EBS에서 발췌한 영상을 뒤에 첨부해 놓을 테니 어려운 점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선생님에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3쪽 우리 각 사분면에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서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얘기했듯이 삼각함수의 값은 부호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놓인 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사인 세타 하면 뭐였죠? 예,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r분의 그 다음 동경과 원과의 교점의 y좌표인 y로 나타났습니다. r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r분의 y라는 사인 함수의 값은 온전히 교점의 y좌표의 부호에 의해 결정되겠죠. 그러면 이 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의 부호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1사분면과 2사분면일 때 그 교점의 y좌표는 항상 양이 되므로 사인 함수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항상 양의 값을 갖고 교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되는 3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원의 반지름인 r분의 원과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의 교점의 x좌표인 x를 이용해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므로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길이인 r을 제외하면 교점의 x좌표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의 값의 부호는 동경과 원의 교점의 x좌표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x좌표가 항상 양이 될 수 있는 여기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의 값을 갖고 x좌표가 항상 음인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탄젠트 경우에는 어땠죠? 탄젠트는 세타에 대한 동경과 원과의 교점에 x좌표분의 y좌표로 함수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x좌표와 y좌표의 값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리 x분의 y라는 이 값이 양이 되려면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가 동일할 때겠죠. 즉 교점에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가 동일할 수 있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일 때 탄젠트의 값은 양이 될 것이고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달라지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하면 요와 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올, 싸, 탄, 코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올, 즉 모든 삼각함수가 1사분면에선 양이다.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이다. 3사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이다. 4사분면에선 코사인만 양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올, 싸, 탄, 코 이렇게 주로 기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3번 여러분들, 주어진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을 그렸을 때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놓이는지를 파악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함수의 값에 부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요. 이것을 연습하신 다음 뒤에 있는 예제 2번과 문제 4번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풀이 역시 EBS에서 발췌한 영상을 첨부해 놓을 테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질문을 함으로써 꼭 해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71쪽에 있는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꼭 이해하고 기억하라. 왜냐면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역으로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원인인 각을 되찾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단순히 암기만으로 삼각함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을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